랠리 속에서는 어떻게 구해드릴까요? 종목도 구하고 시청자님의 계좌도 구하는 구해줘 스탁.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오늘 하루는요, 내일의 여러 이슈들을 좀 앞두고 좀 긴장감이 좀 엿보였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일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또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동시 만기를 앞두고 내일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긴장감이 다소 엿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 모두 코스피는 9거래일째, 또 코스닥은 닷새째 계속해서 상승 마감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77포인트, 0.31% 상승하면서 2195.69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0.64% 상승하면서 75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요즘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힘을 보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2200선을 또 넘어가기도 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구경만 잠깐 했다가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막판에 조금 힘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오늘은 코스닥 지수의 장중 흐름도 눈에 띕니다. 장중에 52주 최고치인 759.48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처음으로 1만 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는 소식 덕분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2주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환율의 흐름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6.50 하락한 1191.20의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늘도 하락하면서 안정적으로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주인공은 바이오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 또 미국의 암학회 AACR을 앞두고 바이오 섹터 강세는 지속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일양약품 우선주, 또 레고캠 바이오 등 상한가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또 특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동반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좀 잘 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요, 개별 종목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이 메이저 수급이 러브콜들이 모두 LG그룹주에 몰렸습니다. LG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7거래일째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외 LG 가족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동성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정부 정책, 2차 전지와 언택트까지 주요 흐름들 속에서 또 오늘도 어떤 업종과 테마, 또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1시간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저희 구해줘 스탁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동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들어가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지금 들어오시면요,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구해줘 스탁 너무 빠르게 넘어가서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면요, 유튜브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수요일 오늘도 여러분들 구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등장하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여러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속에서 수익 잘 내고 계실까요? 나는 아직 수익을 좀 못 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분들의 수익 전략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을 책임지는 두 분의 전문가, 강호진 한유경 전문가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들 만나보고 또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문자와 게시판, 노란톡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또 어떤 업종과 테마에는 집중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종목 찾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는 발생이 되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주세요 이렇게 남겨보시거나 아니면 자세하게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내 얘기를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게시판으로 넘어오시는 방법 있습니다. 저희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남겨주시고 또 어떤 업종과 테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투자하시는 기간은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본인의 내용들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시청자님께 딱 맞는 종목들로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사연 오늘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저희 첫 번째 페이지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저희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보이실 텐데요. 이 노란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플러스 친구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또 플러스 친구 추가해 놓으시고 지금 또 플러스 친구 추가 많이 해 놓으시면 계속해서 주식 영상들, 안찰 전략들 많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지금 바로 클릭하시고 또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장 흐름 체크하고 있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오늘은 저희 강호진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코스피 오늘장도 간신히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조금씩 올라주고 있긴 해요. 근데 여전히 이 증시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런 기대감과 우려감이 좀 같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코스피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 이런 삼성전자는 비록 상승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네. SK하이닉스는 상승을 좀 보여주는 흐름도 나타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사실상 그렇게 질이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그러니까 비록 상승이 나왔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일단은 오늘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대장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약바이오 위주의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었는데 아무래도 이 제약바이오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동반 상승 흐름을 좀 보이게 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줬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 전부 다 좀 이끌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된 이 위탁 생산 계약 체결을 좀 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규모가 한 3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4,800억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소식들도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고가 경신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램시마 SC에 대한 효능성 입증을 좀 완료가 됐고 또 게다가 이 램시마를 이용한 코로나19 치료제를 좀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업종들 상승 역시도 이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이 제약바이오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기관만이 좀 순매수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환율이 1,200원 이하로 지금 하향 돌파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환차손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수급적인 개선세가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거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단기적인 추세, 지금 5일 이평선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이평선 이탈 흐름 같이 체크하시면서 그리고 직전 고점 부근인 2277선 상향 돌파 여부 아니면 저항 여부 같이 체크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바이오주가 강했던 오늘장 셀트리온과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들 함께 체크해 주셨고요. 또 수급까지 함께 짚어주시면서 오늘 코스피 정리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우리 한유경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역시나 오늘 또 코스닥은 IT와 좀 제약 바이오주가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좀 시장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오늘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코스닥 한마디로 심플하다로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 정말 심플합니다. 이 환율도 안정적이고요. 이 유가도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금리도 좋고 이 전혀 시장이 나쁠 이유가 없었는데요. 그나마 좀 봐야 될 부분이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과 이 바이든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바이든이 이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라는 이 부분이 이 조만간 이 증시에 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는 있지만 이거는 이 나중에 일단은 미대선이 임박했을 때 이 고민하셔도 되는 부분이므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우리 증시 오늘 저는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좋은 시장 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강한 이 종목들의 상승이 아닌 이 대부분 코로나 치료제 위주로 이 수급이 강화된다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이 최근에 급등하는 이 치료제 종목들 보시더라도 실제로 이 치료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기업들이 한두 개 될까 말까인데요.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이 셀트리온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외죠. 이외에 중소형 회사일수록 이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장이 이 코로나나 이 제약바이오 이쪽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IT 쪽으로 좀 힘을 싣고는 있지만 이 제약바이오로 이 막상 갈아타자니 어느 정도 다 테마성인 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나 성장성에 기인한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 시장이 이 코로나나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만 다 움직인다는데 이 결론은 이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은 이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그날 이 매매할 게 있으면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대응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강세에 일부 이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이 IT 관련주들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심플하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심플한 장이다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첫째로 미국의 대선 이슈도 짚어주셨고요. 함께 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강했던 이 코로나 치료제 종목들 눈에 띄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약 바이오주 또 함께 잘 챙겨볼 필요 있다는 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감된 오늘장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구해조스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매일 밤 11시 여러분들의 구조 요청에 또 열심히 응답하고 있는 저희 구해조스탁입니다. 역시나 이 수요일과 목요일 두 분의 전문가도 오늘 성공 사례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성공 사례 과연 어떤 고민에 시청자님 구해드렸을지 사연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요. 축하드립니다. 지효준님께서 남겨주셨던 사연이네요. 요즘에는 잠도 안 자고 꼭 챙겨보고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코로나 이야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코로나19 그리고 그 속에서도 치료제 관련 이슈에 주목을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구해드렸을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효준 시청자님 바로 강호진 전문가가 구해주셨고요. 앱클론으로 종목을 구해주셨군요. 매수가는 48,750원에 최고가가 76,800원 달성하면서 현재 최고가 수익률이 57.54% 달성한 모습입니다. 축하드리면서 앱클론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또 일주일 동안 엄청난 움직임이 또 있었습니다. 또 오늘도 10% 넘게 상승 마감하면서 또 52주 신고가 갱신한 모습인데요. 자, 전문가와 바로 앱클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좀 치료제 관련주가 강세였기도 하고 앱클론도 이렇게 함께 오른 모습인데, 자, 일단은 잡아주신 목표가는 53,000원대였습니다. 이후에 지금 76,800원까지 최고가 경신한 모습인데, 앱클론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좋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 흐름 정리 한번 하시면서 중간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뭐 앱클론 항체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AS를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물량이 이탈한 흔적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좀 짚어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이 좀 나와 주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상했었던 대로 이 매집했었던 물량이 빠져나오지 않게 되면서 주가 추가적으로 좀 이끌어줬었던 모습인데, 아직도 뭐 완전한 이탈이 나왔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뭐 차트로 봤을 때 일단 단기 이평선과 이 이격이 워낙에 좀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은 추가적으로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일단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6만 원 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확인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추가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이 개인들의 물량을 좀 받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고가 형성이 되어지는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일단 6만 원 선 1차로 한번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평선들이 좀 조금씩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지 여부 한번 확인하시고, 터치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 형성 이후에 변곡점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목표가를 만약에 잡는다고 한다면 이미 직전 고점을 강하게 좀 돌파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이 주봉상으로 고점, 이 종가상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4,000원 정도로 한번 잡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앱클론 이전에도 중간 점검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전문가님 말씀대로 또 오늘 이렇게 올라준 모습입니다. 이 보유하신 분들은요, 어느 정도 이제는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익을 챙기시면 좋겠다라고 하시고요. 6만 원 선 부근을 지지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2차 목표가는 84,000원까지 다음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두시고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성공 사례와 함께 중간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찾아보시죠. 자,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의 시청자님 구해드렸네요. 끝번호 4468님의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모나미 같은 불매운동 관련주들 오르던데 쫓아가기엔 너무 무섭고 또 관련주로 접근하기 조금 쉬운 종목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구해드렸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또 바로 강호진 전문가가 한 번 더 구해주셨습니다. 랩테크놀로지로 종목을 구해주셨고요. 매수가가 7,520원에 최고가가 8,680원 달성하면서 현재 최고가 수익률 15.43%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랩테크놀로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강호진 전문가와 계속해서 중간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랩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시 확인을 했는데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방송에서 공개하고 바로 다음 날 좀 급등이 좀 나와줬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차트 흐름을 좀 같이 살펴보게 되면 장중에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바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었던 모습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봉상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이날
6월 5일 날 들어왔었던 물량이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도 미루어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3거래일 연속적으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말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변곡점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최근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거래량 기준으로 최저점 그리고 이 주가 역시도 최저점에 형성을 하거나 그 다음 날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양봉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 이 변곡점이 형성이 될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시점들 보시고 다시 한번 재진입 시점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화수소와 관련돼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부장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국산으로 전환을 시켜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 상단에 걸려있는 지금 매물대 구간이죠. 매물대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9,000원에서 9,100원 정도로 목표가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코스닥 기업들 주가 흐름을 보면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램테크놀로지 역시도 이 당일에 19%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9% 상승 마감을 했었던 만큼 상당히 좀 빠른데 이런 부분들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플러스 친구하신 다음에 저희랑 소통하시면서 실시간 대응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의 두 번째 성공 사례였습니다. 역시나 램테크놀로지도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변곡점의 시점을 좀 체크를 해가면서 이후에 재진입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9,000원에서 9,100원 선의 목표가 잡고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추가적인 전략은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소통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유경 전문가의 성공 사례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분의 사연을 구해드렸을지 사연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자, 다음으로 또 한유경 전문가께서 구해주신 분은요. 변원선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네요. 안녕하세요. 늘 좋은 종목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도 제 계좌도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흙탕물 투성이인 제 계좌 오늘도 좋은 종목으로 선정해 주셔서 또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었죠. 자, 시장이 계속해서 이후에 올라갔는데 우리 수익도 올라가야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유경 전문가 KC 코트렐로 종목을 구해 주셨네요. 매수가는 6,550원에 최고가가 7,46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3.89%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또 수익을 낸 상황인데요. 목표가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계속해서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KC 코트렐이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에 성공했지만 또 장기적으로 9,000원까지 계속해서 보면 좋을지 전문가에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종목일까요?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고조되면서 이 히토로 관련주 중에 하나인 이 KC 코트렐을 좀 선정을 해드렸는데요.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 이 타랑촉매죠. 이 타랑촉매에 포함된 이 히토류를 이 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매년 꾸준하게 흑자를 내고 있고요. 이 작년 역시 이 영업이익과 매출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히토류의 생산이 이 97%가 이 무려 중국에서 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이 가격이 낮고 이 자국 산업이나 이 외교로 이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중국이 이 단순 제조에서 벗어나서 이 고부가 가치를 직접 생산을 하겠다라고 좀 선포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수출 제한을 하기 시작했죠. 즉 이 태블릿 PC라든지 전기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이러한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을 이 중국이 직접 만들어 쓰겠다. 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이 히토류 같이 이 생산지가 이 한정적인 자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 원인에 의해서 이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자국 사업을 위해서 제한까지 걸어버리니 이 많은 나라들의 이 히토류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이 대체 기술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부가 가치가 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이 국내 기업들 관련주들 잘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 추가적으로 유리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좀 이 선정을 드렸을 때 이 월요일 날 무려 장중 14% 급등 이 가까운 급등세가 나와줬는데요. 이 금일 다시 한번 이 눌리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 목표가는 이 여전히 이 9,000원 부근 재차 잡아드리겠고요. 이 손절가 같은 경우도 이미 고가놀이 중이기 때문에 이 6,400원 부근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유경 전문가의 KC 코트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잘 참고해 보시고 또 한유경 전문가의 추가적인 전략도 필요하시다 하시면 또 노란톡 들어오셔서 계속 소통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성공 사례 만나보고 또 중간 점검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구해줘 스탁 저희 여러분들의 또 사연과 상담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이 필요하다, 또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공 사례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구해줘 스탁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보고 이제 종목들 구해드릴 텐데요.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으로 소통 이어가시는 방법 있습니다.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종목 구해드리고 있고요. 혹시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또 구해드리지 못할 경우에는요. 방송 시간 외에도 열심히 종목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좀 내 사연이 어떻다, 내 고민은 이렇습니다 하고 좀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첫 번째 뜨는 링크 있을 텐데요. 바로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글자 보일 텐데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고민이 있으시고 또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또 어떤 업종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은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더 꼼꼼하게 종목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은 첫 번째 페이지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보이실 텐데요. 이 노란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톡 플러스 친구 추가 가능하고요. 저희 전문가님들 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알찬 주식 영상들로 소통하고 있으시고 또 많은 전략들 함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많은 주식 전략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요 사연들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니까요. 빠르게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변성준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던데 코로나 관련주들 다시 상승 시작인가요? 선정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봐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변성준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짚고 갈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한유경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바이오주 이미 좀 많이 올랐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바이오주로 또 수익을 많이 챙겼잖아요. 이분은 또 어떻게 구해드리면 좀 수익을 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이 시황에서는 이 개인적으로는 이 IT 쪽으로 힘을 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이 올릭스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이 올릭스 같은 경우는요, 이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 이슈와 함께 이 RNA 전사체를 이 세계 최초로 분석해 공개하는 이 성공 소식과 함께 RNA 간섭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올릭스 주가가 금일 또한 이 재차 10% 이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나와졌는데요. 이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최근 갈낙 기술을 확보하며 간섬유화 치료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최근 갈낙 플랫폼 링커를 획득하면서 이 국소 부위죠. 이 간타겟으로 플랫폼이 확장되었는데요. 이 올릭스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이미 이 CTGF 타겟이 이 동물 실험이 매우 훌륭하게 나와졌기 때문에 올 하반기 이 휴젤의 국내 임상 이상 중간 결과에서도 인체에 대한 이 효과만 증명이 된다면 현재 가치에 이 10배 가격도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7월 이전에 이 코로나19 치료제 전 임상 완료 등 이 이벤트까지 상승 모멘텀 이 재료를 다방면으로 들고 있는 만큼 이 플랫폼 확장성으로 기술 이전에 우호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 목표가와 손절가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다시피 금일 장중 10% 상승 마감이 나와졌는데요. 무려 저점 대비 19,600원 부근에서 5만 원 부근까지 3배 이상 가까운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와졌는데요.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 타이밍 잘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전고점 부근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55,0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도 21선 부근으로 조금은 타이트하게 42,500원 부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유경 전문가는 바이오주 중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하시면서 올릭스로 종목 구해해 주셨고요. 자, 그래도 당분간은 바이오주 좀 강세가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55,000원까지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42,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함께 잘 챙기셔서 또 바이오주 중에서도 수익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분도 구해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고민일지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김철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요즘 제약바이오가 정말 잘 가는 것 같아요. 아직 안 간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길어도 한 달 안에는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부탁드립니다. 구해줘 스탁 항상 수익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철수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요약해 보시죠. 오늘은 정말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핫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도 뜨거웠는데 또 우리 게시판과 또 사연 중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제약바이오주 또 역시나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강호진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이 섹터 업종은 굉장히 좋은데 그 속에서도 어떤 종목으로 집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또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스케줄 매매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인데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당부드릴 말씀은 일단은 현대약품이 좀 시간에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 갭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 내외로 움직이게 된다면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추가 15%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시작을 한다면은 차라리 눌림을 먼저 한번 기다려 보셔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당뇨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당뇨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당뇨 치료제를 가지고 임상 결과를 발표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이 당뇨학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또 유럽에서 임상 1상을 좀 완료한 단계이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 FDA 임상 2상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상 2상이 완료됐다는 게 아니라 임상 2상 시험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 그 이슈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된다면 또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메트포르민 성분이 포함된 이 당뇨 치료제에 대한 판매 금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바람에 대한 추정 물질이 좀 확인이 되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로 인한 좀 반사 이익이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이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 봤을 때도 이 당뇨 학회로 인한 이슈 부각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랫꼬리를 좀 달면서 고가 부근에서 마감을 해줬던 모습인데 사실 오늘 장중에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으나 이 이슈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또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간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장기간 워낙 횡보를 하면서 이 5,000원 부근에서 매물대를 굉장히 크게 쌓아뒀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이제 막 추세 전환을 하려는 시점에 좀 이르렀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갭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일단 목표가를 잡자면 지난 상승을 좀 보였었던 이 기준봉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대인 6,500원 정도로 형성을 잡아둘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1차 목표가인 이 6,500원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직전 고점, 이 종가상 고점 부근인 8,000원대까지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손절가를 좀 잡자면은 일단은 갭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초가 대비 한 5% 정도만 잡고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5,500원 부근에서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고 손절가는 만약에 5,500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100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약품으로 이번에 종목 구해 주셨는데요. 조금 주의하실 점은 또 현대약품 시간에 조금 올랐기 때문에 내일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혹시 더 오른다면 내일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눌림목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함께 챙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또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6,500원 잡아주셨고 또 5,500원 기준으로 손절가는 5,1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를 돌파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8,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서 이제 또 들어오셔서 사연 어떻게 보내면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또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고민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주세요. 이렇게만 남기셔도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자세하게 내 사연을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게시판 열어두고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요.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링크 뜰 겁니다. 바로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고요.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으로 바로 이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또 어떤 업종과 테마에 집중하고 있으시고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또 투자금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신지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죠. 첫 번째 페이지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라는 노란 버튼 보이실 겁니다. 이 노란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플러스 친구 추가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플러스 친구 추가해 놓으시면 계속해서 주식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영상 올려주고 계시고 또 많은 전략들도 함께 챙겨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하면서 전략들 많이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연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음 사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고민이 있을지 게시판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권영선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아직 초보라서 어떤 종목부터 사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좋은 종목 선정해 주시면 공부하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남겨주셨네요. 자, 권영선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요약해 보시죠. 저희 구해줘 스탁의 또 단골 손님이죠. 주식 이제 막 시작해서 또 어떤 종목 사야 될까요? 하는 질문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자, 시장에서 핫한 섹터, 어떤 섹터일지 바로 한유경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 또 어떤 게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좋은 섹터와 함께 종목까지 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해드릴까요? 네, 제가 이 두 번째 종목도 조금은 우리 초보자분들도 대응하기 쉽게 이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이 바이오주인 한올 바이오파마를 또 좀 들고 와봤는데요. 이 한올 바이오파마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렘데시비르 관련주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이죠. 이번 이 신약 개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지속적으로 매수세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한 장중에 이 15% 이 큰 폭의 상승을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 희귀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으로 이 신약의 가치가 이 재조명되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네덜란드 아르제넥스사가 이 긍정적인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후에 이에 따라서 이 한올바이오파마 역시 이 신약의 재조명에 따른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한올바이오파마의 중국 파트너사죠. 이 HMB에서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이 승인을 이미 받았고요. 임상 이 병행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 연결 임상이죠. 이 연결 임상 계획을 승인받아서 이 임상 개발에 가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한올바이오파마 이 파이프라인 또한 이 대웅제약과 이 협약을 통해서 차츰 이 항암제 프로그램을 진행될 계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서 제가 추가적인 대응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시다시피 장중에 무려 이 15%라는 이 강한 상승세로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이미 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 국내 렘데시비르 수입 승인과 더불어서 이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 국내 토종 치료제 업체 또한 이 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한 이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임상 2상을 마친 곳이 이미 3곳이나 나왔고요. 이 중 한 곳이 오는 이 8월 중으로 임상 결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임상 시험이 지속 진행 중에 따라서 이 치료제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올 바이오파마 제가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 부근은 이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대응하시라고 이 39,400원으로 좀 짧게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도 이 121선 부근이죠. 26,500원 부근으로 잡아드리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올바이오 파마로 종목을 구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9,400원에 손절가는 26,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챙기셔서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빠르게 다음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 찾아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으로는요. 양지원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주식 초보자입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용기 내서 글을 남겨봅니다. 좋은 종목들 많이 주신다고 해서 믿고 담아보려고요. 수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양지원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우리 초보 투자자님 용기 정말 잘 내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강호진 전문가께서 좀 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좀 이렇게 네. 초보 투자자분들도 접근하기 너무 좋은 기회의 장이잖아요. 어떤 종목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은 이 QR코드와 관련된 오. 이 아이크래프트의 후속주를 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바로 C큐브라는 종목인데요. C큐브가 아니라 C큐브라는 거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시고요. 일단 뭐 C큐브 같은 경우에는 뭐 이 QR코드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뭐 중국에서 이 QR코드와 관련된 특허를 얻었었던 가장 먼저 QR코드에 대한 이슈를 좀 받았던 기업인데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이유로 정부가 이 QR코드, 이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학원에서도 QR코드를 좀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이 QR코드와 관련된 이슈를 한번 다시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12월에 이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21년 만에 이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는데요. 이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 생체 인증과 관련돼서 좀 수요가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자유 경쟁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있을수록 앞으로 기대감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C큐브 같은 경우에는 생체 인증과 관련된 미국 특허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공인인증서 12월에 폐지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 보안 관련 위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려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큐브 역시도 이 앱클론과 마찬가지로 이 기술적, 이 거래량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5월 25일과 26일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던 부분인데, 일단 30분 봉을 보게 되면 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날 갭상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의 거래량이 대부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조정이 나왔지만 이 상승 이끌었었던 거래량 대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상승을 주도했었던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서서히 변곡점 만들어주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 슈팅 기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를 잡자면 지난 고점보다도 더 강하게 좀 튀어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직전에 횡보를 좀 했었던 가격대인 2,670원 정도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변곡점 구간인 1,950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C큐브로 종목 구해주셨고 목표가는 2,670원, 손절가는 1,95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계속해서 노란톡 통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의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강우진 한유경 전문가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도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